아버지가 칼을 뽑아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눈빛만은 살기로 가득 찼는데 만약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왕위 계승자가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사이에 벌어진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훗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신의 피를 이었다는 전설, 길들일 수 없던 말을 다스린 소년, 그리스 최강의 군대를 괴멸시킨 16살 청년, 그리고 아버지의 암살로 시작된 왕위 계승까지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에 불과했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했거든요. 하지만 필리포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야심이 대단했는데 끊임없는 정복 전쟁으로 마케도니아를 유럽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필리포스는 에피로스 왕국의 공주 올림피아스와 결혼했는데 이 여인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밀교 의식에 빠져 있었고 뱀을 몸에 감고 다니는 기이한 습관도 있었거든요. 마케도니아 귀족들은 이런 외국 출신의 왕비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필리포스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올림피아스가 임신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 필리포스가 침실 문을 열었더니 거대한 뱀이 왕비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제우스 신이 뱀의 모습으로 왕비를 찾아왔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신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죠. 물론 이건 신화적 각색이겠지만 중요한 건 알렉산드로스 본인이 이 이야기를 평생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356년 여름, 아이가 태어난 날 3가지 기쁜 소식이 필리포스에게 전해졌는데 첫 번째는 장군 파르메니온이 일리리아인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말이 올림픽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었으며 세 번째가 바로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같은 날 멀리 에페소스에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타버렸는데 사람들은 여신이 위대한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러 떠났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죠. 아이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인류를 지키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 아이의 혈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었고 어머니 쪽으로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피를 이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어린 왕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죠. 어린 시절 알렉산드로스는 다른 귀족 자제들과 함께 자랐는데 그 중에서도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소년과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이 둘의 우정은 평생 이어졌고 훗날 헤파이스티온은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 되죠.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들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절대로 나약하게 키우지 않았는데 왕자가 유약한 어른이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버지 필리포스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왕은 항상 전쟁터에 있었고 어느 전투에서는 한쪽 눈을 잃기까지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제우스의 저주라고 속삭였는데 왕이 뱀으로 변신한 제우스와 왕비의 미래를 엿본 벌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필리포스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들에게 왕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 레오니데스는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신에게 바칠 향을 태우라고 했더니 어린 왕자가 향을 한 움큼 집어들었거든요. 레오니다스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다. 네가 아시아의 향료 생산지를 정복하면 그때 마음껏 써라. 지금은 한 줌만 태워라. 수년 후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스승에게 엄청난 양의 향료를 보내며 이런 편지를 썼죠. 이제부터는 신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 왕자가 가장 사랑한 책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였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한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서사시였거든요. 특히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는데 자신의 먼 조상이기도 한 이 영웅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아킬레우스 역할을 맡았고 일리아스 사보는 평생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알렉산드로스가 12살쯤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테살리아 지방의 말상인 필로니쿠스가 엄청난 명마를 가져왔거든요. 검은 털에 우람한 근육을 가진 거대한 종마였는데
문제는 이 말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리포스의 숙련된 기수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땅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결국 왕은 쓸모없는 말이라며 상인을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때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 말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탈 수 있습니다. 귀족들이 비웃었지만 필리포스는 아들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을 봤거든요. 알렉산드로스는 말에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는데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려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했고 말이 진정되자 단번에 뛰어올라 고삐를 꽉 잡았죠. 말이 날뛰려 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놓지 않았고 결국 말은 그의 통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소년과 말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고 돌아왔을 때 필리포스는 아들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맞는 왕국을 찾아라. 마케도니아는 네게 너무 작다. 이 검은 말의 이름은 부케팔로스, 황소머리라는 뜻인데 이마에 흰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드로스와 부케팔로스의 동반자 관계는 거의 평생 이어졌고 이 말을 타고 그는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필리포스는 아들이 점점 자신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마케도니아 가정교사들 밑에서는 또 다른 야만인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을 아들의 스승으로 초빙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고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데 필리포스는 미에자 궁전을 학교로 개조해서 그에게 제공했거든요. 알렉산드로스는 헤파이스티온,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같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교육받았고 이 친구들은 훗날 그의 핵심 장군들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 논리학,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쳤는데 특히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왕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따로 수업했거든요.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가 불평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밖에서 노는데 왜 저만 여기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했죠. 그들은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했죠. 당연히 용기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전사가 혼자서 적군 전체에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죽겠죠. 그렇다. 과도한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반대로 너무 겁이 많으면 비겁함이 되고 그래서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깊이 존경했고 수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한편으로 아버지의 정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필리포스는 그를 불러 책임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필리포스가 미에자 궁전에 도착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이제 아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가 됐다고 선언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1년만 더 달라고 했지만 필리포스는 단호했습니다. 삶의 냉혹함도 훌륭한 스승이라면서 아들을 데려갔죠. 필리포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헤타이로이, 즉 왕의 동료들이라 불리는 정예 기병대의 지휘권을 맡겼는데 이건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두려운 기병 부대였거든요. 우리의 팔랑크스 보병은 모르고 기병은 망치다. 강력한 기병 돌격으로 어떤 적이든 쓰러뜨릴 수 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 원정이 시작되자 필리포스는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마케도니아에 남아서 섭정을 맡으라고 했거든요. 알렉산드로스는 분노했지만 아버지는 후방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국정을 처리하고 재판관 역할도 수행했는데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정치에 개입하려 들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를 실제로 다스리는 건 여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건 알렉산드로스의 명예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때 일리리아 부족들이 기회를 노리고 마케도니아 국경을 침범했는데 주력군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 섭정이 대응할 수 있겠냐고 만만하게 봤거든요.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남은 병력을 모아 신속하게 진군했고 침략자들을 완전히 격파한 뒤 그들의 영토 일부까지 점령했죠.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붙여 알렉산드로폴리스라고 명명했는데 이게 그가 세운 수많은 알렉산드리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아버지에게서 전령이 왔는데 그리스 원정이 예상보다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즉시 달려갔고 필리포스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마케도니아인은 양 같아서 뒤로 물러나는 건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다. 함께 이 망할 테베인들과 아테네인들을 끝장내자. 기원전 338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마케도니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동맹을 결성했는데 숙적이던 테베와 아테네가 손을 잡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아테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가 이 연합을 이끌었고 테베의 군대는 당시 그리스 최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테베 신성대는 150쌍의 동성 연인 전사들로 구성된 정예부대였는데 파트너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이들이 스파르타의 패권을 끝낸 장본인들이었죠. 카이로네이아 평원에서 양측 군대가 맞붙었는데 그리스군이 약 3만 5천 명이었고 마케도니아군은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우익에서 아테네군을 상대했고 18살의 알렉산드로스는 좌익 기병대를 지휘하며 두려운 신성대와 마주했거든요. 전투가 시작되자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그리스군과 격돌했는데 초반에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의 우익이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했고 아테네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추격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알렉산드로스는 적 기병대를 격파하고 전장을 돌아 아테네군 후방을 기습했는데 동시에 좌익에서는 신성대를 향해 돌격 명령을 내렸거든요. 테베 전사들은 창을 땅에 박고 기병 돌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부대는 직접 충돌하지 않고 투창만 던지고 빠졌습니다. 방패가 망가진 테베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마케도니아 기병대에 밀려 자기 편 팔랑크스의 창날에 꿰뚫리게 됐죠.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아테네와 테베 병사 2,000명이 전사했고 4,000명이 포로로 잡혔거든요. 신성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전설적인 부대를 격파한 알렉산드로스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죠. 승전 축하연에서 술에 취한 필리포스가 전사한 그리스인들의 시체 위에서 춤을 췄는데 이걸 본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역시 야만인이시군요. 아테네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필리포스가 대답했죠. 내가 뭘 해도 그리스인들 눈에는 야만인이겠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를 진정한 헬라스의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카이로네이아 승리 후 아테네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사절단을 이끌고 아테네에 입성했을 때 시민들은 최악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젊은 왕자가 발표한 평화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포로들은 석방되고 재산과 시민들은 보호받으며 마케도니아 주둔군도 두지 않고 아테네의 자치권도 인정한다. 단 마케도니아의 동맹국이 되어라. 아테네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당연히 수락했고 필리포스가 이렇게 관대했던 이유는 아테네 해군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의 다음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코린토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모였고 필리포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복수를 명분으로 범그리스 동맹의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에 남아 문화를 탐험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들었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코린토스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거든요.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집도 없이 통 안에서 살았고 물을 마시던 그릇마저 아이가 손으로 물을 마시는 걸 보고 버렸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봐서 견유학파, 즉 개 같은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알렉산드로스가 디오게네스를 찾았을 때 그는 햇볕을 쬐며 누워 있었는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의 왕자이자 카이로네이아 전투의 영웅 알렉산드로스다. 현자여,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말해보라.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죠네. 몸은 아폴로 신처럼 아름답구나. 그런데 나한테 햇빛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줄 수 없다고요. 그럼 비켜라. 그림자가 진다. 알렉산드로스는 웃으며 돌아섰고 수행원들이 미친 노인이라고 비웃었지만 왕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스에 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어머니 올림피아스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올림피아스와 이혼하고 젊은 마케도니아 귀족 클레오파트라와 재혼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마케도니아 귀족들은 외국인 왕비를 결코 좋게 보지 않았는데 순수 마케도니아 혈통의 새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알렉산드로스의 왕위 계승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새 왕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올림피아스는 계속해서 아들의 귀에 모두가 너를 쫓아내려 한다고 속삭였거든요. 과장이 있긴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필리포스는 체면을 위해 알렉산드로스와 올림피아스를 초대했거든요. 연회장은 술에 취한 하객들로 가득했고 축배 시간에 신부의 삼촌 아탈로스 장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신들이 이 결합을 축복하사 마케도니아 왕위를 이을 적자가 태어나기를. 적자라는 말은 알렉산드로스가 서자라는 암시였고 분노한 왕자가 잔을 아탈로스에게 집어던졌는데 난투극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그때 필리포스가 칼을 뽑아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해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알렉산드로스가 비웃었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가겠다는 사람이 소파 하나 제대로 못 건너는군요. 둘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날 밤 비극이 벌어졌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필리포스가 아들을 불렀지만 알렉산드로스와 올림피아스는 이미 외삼촌이 다스리는 에피로스 왕국으로 떠난 뒤였죠. 수개월간의 망명 생활 끝에 마케도니아에서 전령이 도착했는데 새 왕비 클레오파트라가 아들 카라노스를 낳았고 필리포스가 대사면을 선포해서 알렉산드로스도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포스 입장에서는 갓난 아기를 후계자로 두고 아시아 원정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또 다른 외교적 움직임도 있었는데 필리포스가 자기 딸을 에피로스 왕 알렉산드로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결혼으로 후방을 안정시키고 성대한 결혼식으로 아시아 원정 전 위용을 과시하려는 계산이었죠. 알렉산드로스는 궁정에 복귀했고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올림피아스는 계속 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거든요. 심지어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 반역으로 여겨질 만한 일까지 암시했습니다. 필리포스는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죠. 황소는 도살 준비가 되었고 끝이 가까웠으며 죽이는 자가 다가왔다. 필리포스는 이것을 좋은 징조로 해석했는데 내전으로 약해진 페르시아가 황소이고 자신이 도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귀빈들이 모였고 알렉산드로스는 근위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호위했는데 필리포스가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쳤거든요. 군중 앞에 홀로 등장해서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뒤에 서겠다고 고집했지만 필리포스가 거절했죠. 네가 적자임을 보여줄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금은 물러나라. 이건 내 순간이다. 알렉산드로스는 물러섰고 필리포스가 대극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서 나왔을 때 군중이 환호했고 필리포스는 신들 사이를 걷는 기분이었는데 그 순간 경호원 중 한 명인 파우사니아스가 단검을 꺼내 왕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암살자는 달아나려 했지만 곧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알렉산드로스가 달려왔을 때 필리포스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올려다봤죠. 죽어가는 눈앞에 선 청년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신에 가까워 보였고 필리포스는 자신이 꿈꾸지도 못한 위협을 이 아들이 이룰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때 프톨레마이오스와 헤파이스티온이 외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만세, 마케도니아의 왕 만세. 참나무 가지로 만든 왕관이 아들의 머리에 씌워졌고 아버지 시신 앞에서 얼마 전까지 아버지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청년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20살의 알렉산드로스. 훗날 세상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스 대왕이라 부르게 될 인물의 전설은 이렇게 막을 올렸죠.